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1일 여름의 마지막입니다. 정오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이야 옛날부터 안 민낯이지만 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재인 정권의 본질, 그 정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잠에서 깨어나도록, 마취해서 깨어나도록 흔드는 일종의 각성제이기도 하고 선물입니다. 조국은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악마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가 피해야 할 것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매를 받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국으로 인하여 원한과 경매를 같이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국은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하늘이 내린 선물인데 조국을 통하여 극좌 운동권 세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킬 뇌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이번에 조국 사태 또는 조국 스캔들, 조국 게이트로 불리는 이 일을 통하여 알게 된 좌익 운동권의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선입니다. 조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불륜이다. 조로남불이 이 시대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무능합니다. 조국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표지를 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시험을 보지 않고 편법을 쓰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표절, 편법, 거짓말 이건 다 무능을 은폐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공정하지만은 자기의 무능과 게으름을 편법으로 은폐한다는 것은 바로 이 극좌 세력이 가장 무능한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하나, 선동하는 데는 유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무능합니다. 이런 자들이 집권하고 있으면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것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조국을 통하여 극좌 세력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한 갑질을 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조국과 관련된 비리와 의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특권을 누렸다 이겁니다. 특권, 이들이 특권자입니다. 불공정의 화신입니다. 법과 원칙의 소신가로 위장했지만은 실제로는 탈법과 변칙의 달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조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운동권 세력이 이런 탈법과 변칙을 덮기 위해서 정반대의 개념인 공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정의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의하니까 정의란 말과 공정이란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거죠. 보통 양심 있는 사람이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한 30% 정도 하시면 이 자들은 180도 합니다. 180도. 레닌의 그리고 히틀러의 선동술이죠. 그게 염치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집단은 염치가 없습니다. 조국 같은 혐의의 한 10분의 1만 밝혀내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퇴하지 않습니다.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염치가 없느냐? 계급 투쟁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권력 쟁취 그리고 권력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 수단 중에서는 몰염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면, 몰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도 억지나 더 큰 거짓말로 덮습니다. 운동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출세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에 기생충처럼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골수를 뜯어먹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영혼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 이것을 깨부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자본주의를 거부하면서 자본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축제하고 미국을 미워하면서 미국에 유혹하는 이런 위선은 이 집단이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임을 알려줍니다. 정의를 팔아서, 그리고 공정을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왜곡된 가치관은 계급투쟁론적 법률관에서 나온 것인데, 이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자신 있게 하라, 사람 죽이는 것도 그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혁명을 위한, 이런 식으로 이 마취를 해버립니다.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이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주사파는 정오의 과학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오심을 폭발시켜가지고 사람을 쓰레기처럼,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면서, 적폐라는 말이 바로 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의 집약된 표현입니다. 인간을 쓰레기로 보면 안 되죠. 적폐라는 것은 쓰레기란 말입니다. 적폐청산은 숙청입니다. 숙청. 피비린내 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가장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민주주의로 위장한 계급혁명론, 민족으로 위장한 반일 종족주의도 밝혀졌습니다. 이 조국 씨가 한 가장 치명적 고백은 뭐냐? 1991년 사회주의 산호맹,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했느냐?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민주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폭력혁명을 경제민주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과 이 비호 세력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 그 민주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그보다 더 악질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특권 세력입니다. 조국과 그의 친구들은.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의 화신들입니다. 조국 사태로 해서 이제 잘 됐습니다. 조국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냐 진실이냐, 법치냐 폭력이냐, 문명이냐 야만이냐의 경계선입니다. 조국을 편드는 것은 김정은을 편드는 것처럼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 법치, 과학이 지배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역류하는 반대세입니다. 반대세. 반대한민국 세력 또는 반역사 대세 세력이죠. 조지 오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런데 조국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게이트는 이거 오래 가야 합니다. 조국이 사퇴하든 말든 구속되든 말든 시민들은 그와 친구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하는 선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조국의 가장 중요한 자기 폭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독재정권,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경제민주화로 규정한 점인데, 이 점을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한 문재인의 의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시켜서 합법적 절차를, 형식적 절차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겠다는 의도로 그 사령관으로 조국을 임명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비호하다가 자신의 이념적 정체를 드러냈고, 조국을 비호하다가 자신의 반민주적 본질을 여지없이 폭로했습니다. 결국 조국의 적은 조국이고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입니다.